미래에셋 투자자문의 최진곤입니다. 여러분에게 선물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물을요? 큰정입니다. 세상에 아니 집이 있어도 무주택 청약이 가능하다는 그런 이상한 소리를 하고 다니셔요. 네. 아니 사실 그거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사실 이제 주택이 있어도 네. 그 이제 청약 가점제에서는 배제가 되는 거지 사실 추첨제는 가능하거든요, 사실은. 그러면 가능한 거예요? 네네. 1주택까지는 그래도 네, 추첨으로 85제곱미터 이상의 추첨제는 가능하는데요. 네. 가점제 적용을 받을 수 있는 방법들, 그러니까 예외 조항이 있어서 오늘은 그 부분은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네. 그럼 예외 조항인 건가요? 아니면 꼼수인가요? 그 예외 조항이기도 하고 꼼수기도 한데 이거는 이제 합법적인 꼼수다. 합법적인 네네. 꼼수를 제대로 그렇죠. 오늘 알려주신다는 그렇죠, 거네요. 그렇죠. 네. 아유, 귀도 한번 들어야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가 있어요. 뭐냐면 공유 지분을 갖고 있는 경우, 공유 지분의 아주 일부만 있어도 그건 유주택으로 간주가 되거든요. 네. 잠시만요. 공유 지분이 뭐예요? 공유 지분? 그러니까 공유 지분은 뭐냐면 공동 명의로 만약에 했으면 남편, 와이프에서 2분의 1씩 가져가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예, 이게 바로 공유 지분이에요. 쉽게 말하면. 근데 이 공유 지분은 완전한 아파트가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죠? 근데 청약 시에는 그게 무주택으로 인정이 될까요, 안 될까요? 주택은 주택이니까 인정이 돼야 되는 그렇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게 유주택이에요, 사실은. 그렇군요. 그래서 2분의 1이 아니라 10분의 1이 있어도 청약에서는 무주택이 안 되는 거예요. 네. 그게 합당한 거잖아요, 그죠? 그렇죠. 근데 어쩔 수 없이 공유 지분을 갖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경우냐면은 부모님이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부모님 집을 내가 상속을 받는데 상속이면 형제들이 많으면 그거를 공유 지분으로 받을 거 아니에요. 형제가 넷이다 그러면 이제 4분의 1씩 받을 거 아니겠습니까? 네. 내가 무주택으로 청약을 하려고 했는데 4분의 1 지분이 있어서 무주택 청약이 안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대략 난감이네요. 네네. 4분의 1이라도 받긴 받아야겠는데 네네네. 청약도 해야겠고 네네. 도와주세요. 네네. 이럴 경우에는 네. 그냥 무주택으로 청약을 넣으실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4분의 1이 있는데도 근데 이거는 이제 어쩔 수 없는 경우잖아요. 그러니까 상속으로 이제 된 거니까. 다만 이제 3개월 이내에 처분하면 돼요. 그 상속받은 주택을. 부적격 통보를 받고 3개월 이내에만 내가 그 처분을 한다면 가능하다 이 얘기예요. 가능하다. 네네. 그러면요. 제가 집이 있어요. 있는데 정말 코딱지만큼 너무나도 작아. 근데 집은 집이야. 요건 너무 억울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래서 요것도 있는 게 그 전용 면적 기준으로 2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은 주택으로 청약에선 주택으로 안 쳐줘요. 그러니까 전용 면적 20제곱미터 이하. 근데 한 채까지만 인정이 돼요. 그러니까 또 두 채는 청약에서 유주택자가 되는 거기 때문에 한 채까지만. 그런 주택이 어디 있어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 도시형 생활주택이 있잖아요. 원룸. 도시형 생활주택에서 그러니까 오피스텔 같은 도시형 생활주택이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한 채까지는 하더라도 청약에서 무주택으로 간주기 때문에 1순위, 그러니까 무주택 가점제 청약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렇군요. 다만 도시형 생활주택이라 하더라도 두 채, 20제곱미터 이하라 하더라도 두 채를 사면 그게 이제 안 된다는 거죠. 안 되고 한 채만 있을 경우에는 가능하지만 그렇죠. 또 평수도 20제곱미터 이하, 전용 면적. 이하. 그렇게 그런 점이 있었네요. 가점이 이제 모르셔서 못 넣으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당연히 몰랐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거는 이제 알아두시면 한 거죠. 네, 맞습니다. 이 청약이 당첨된다는 게 굉장히 하늘의 별따기잖아요. 부부가 같이 좀 청약을 내면 확률이 좀 그래도 올라가는 거니까 뭐 부부도 넣고 뭐 가족, 직계 가족도 넣고 그래서 다 넣으면 안 되나요? 그게 이제 그러니까 비조정 지역은 세대원이 다 넣을 수가 있어서 상관이 없어요. 근데 이제 서울 같은 핵심적 조정 지역은 세대주만 청약이 가능해요. 근데 한 가정의 세대주는 한 명이잖아요. 그러니까 세대주 한 명만 넣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부부가 만약에 이거를 세대 분리를 해서 각각 세대주로 만들어서 청약을 넣으실 수는 있어요. 근데 둘 다 당첨이 됐다? 그러면 둘 다 못 받아요. 5년간 재당첨이 안 되는 거죠. 5년간 재당첨 확률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부부일 경우에는 세대주만 가능하다. 일반적으로. 근데 지방에는 각 세대원이 가능했어요? 그렇죠. 몰랐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조정 지역 외에 비조정 지역 같은 경우에는 세대원도 청약을 넣을 수가 있는 거예요. 비조정 지역이라면 수도권 일부, 예를 들어서 김포라든가 운정신도시라든가 운정이라든가 부천이라든가 이런 데는 이제 비조정 지역이거든요. 그런데 청약이 있는 데는 이제 꼭 세대주가 아니어도 청약을 넣을 수가 있는 거죠. 오피스텔을 가지고 있는데 평수가 사실 작잖아요. 오피스텔 경우는요. 근데 그걸 가지고 있으면 또 아파트 당첨은 안 되는 건가요? 오피스텔을 10채가 갖고 있어도 무주택이에요. 그래요? 10채가 20채가 있어도 청약 1순위는 적용된다는 얘기예요. 다만 이제 주의할 거는 오피스텔은 세법상은 또 주택으로 실제 용도로 따지기 때문에
세법상은 주택으로 간주가 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좀 잘 따져보긴 해야 되는데 어쨌든 네. 청약일 때 오피스텔은 머리 쥐날 것 같아요. 네네. 네. 어쨌든 청약일 때는 네. 오피스텔은 이제 무주택에 해당이 된다. 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네. 지방 아파트에 당첨된 적이 있는데 네네. 재당첨이 된다면 네. 제한에 걸리나요라는 질문. 그래서 이것도 재당첨 제한은 조정지역은 5년이에요. 그러니까 네. 한 번 내가 당첨이 됐잖아요. 그럼 5년간 재당첨이 안 되는데 네. 이것도 또 지역마다 좀 다르긴 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서울 등 투기과열 지구에서는 85제곱미터 이하일 때는 5년이고요. 또 85제곱미터 초과는 3년이에요. 대형 평형이 당첨이 됐어도 3년만 지나면 재당첨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평수에 따라 다르고. 평수에 따라 다르고 또 지역에 따라 달라요. 지역에. 네. 그러니까 조정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제 5년이지만 비조정지역 같은 경우는 3년이거든요. 네. 그래서 실제로 저 아시는 분이 이제 마곡에서 당첨이 되셨는데 네. 5년이 채 안 됐는데 김포에서도 또 당첨이 된 거예요. 네. 그게 왜 가능했냐면 김포 같은 경우에는 최근 3년이잖아요. 네. 근데 마곡에서도 5년이 채 안 됐지만 마곡에서 당첨되고 3년이 지난 거예요. 김포의 아파트는 또 3년이 지났기 때문에 재당첨 제한이 안 걸려서 또 당첨이 될 수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시기적으로도 당첨을 받을 수 있는 방법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저 머리 쥐날 것 머리 지날 것 같죠. 예, 너무 어려우면 와, 네. 이거 이렇게 어려워가지고 그러면 이렇게 청약할 때마다 이거 많은 걸 다 공부하고 해야 됩니까? 공부해야죠. 와. 네네. 청약에 대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뭐 알겠다라 하시는 분들도 있고 어렵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 저희가 다음 편에는 사례를 들어 좀 더 자세한 이야기를 네네.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그렇죠? 네네. 그럼요.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릴까요? 여러분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